윤석열은 추미애의 부하인가? 자, 여러분, 부하가 뭐예요, 부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부하라고? 내가 저 사람의 똘마니인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요즘 국감 시즌인데요.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국감을 준비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이게 국감 시즌에는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밑에 진짜 정부는 조직이잖아요. 그 밑에 장관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혹시나 당황하지 않게 질문에 답변을 잘할 수 있게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쓰고 엄청난 밑에 모든 조직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감에. 그때는 진짜 막 방 잡고 밤새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분에 젖어서 국감을 이제 보는데 지금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좀 관심이 가는 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있잖아요. 제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윤석열은 추미애의 부하인가?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선정적인 문구들을 다 빼고 그리고 뭐 정치색을 떠나서 한번 보자는 거죠. 정부 조직을 봤을 때 총장은 장관의 부하인가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어.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 그럼 뭐예요? 법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법이 어떻게 규정돼 있지? 규정이 애매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럴 때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정부조직법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 국가법령정보체계는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을 보실 때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자, 거기에서 정부조직법이죠. 자, 먼저 정부조직법은요. 그러니까 법을 볼 때는요, 여러분 그 법을 관할하는 부서가 나와요. 담당 부서가. 지금 정부조직법의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행안부죠. 행정안전부의 어디예요? 조직기획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을 보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일 정확한 건 여기 소관부서입니다. 소관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하니까. 자, 목적이 뭡니까? 정부조직법은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다시 세부 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행정각부가 있죠. 자, 정부조직법 26조에 나와요. 행정각부. 대통령이 통할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그러면요, 정점은 대통령이에요. 이건 기본 바탕이죠. 예. 이거를 뒤엎으면 안 됩니다. 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장이에요. 모든 각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국민들은요, 그 권한을 대통령한테 줬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민 각자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각부의 장으로서 각부를 통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각부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 몇 개의 부가 있나요? 1번 기획재정부부터 18번 중소벤처기업부까지가 있어요. 18개의 부가 있고요. 자, 이 순서도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번호 그냥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그쵸? 가나다 순으로 놓은 게 아니고요. 중요도에 따라서 놓은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기획재정부라는 거예요.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국가를 운영하려면 예산, 세입, 세출 그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왜? 교육은 100년지 대계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시민,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 건강한 시민이 국가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이 외교부, 5번째가 통일부, 6번째가 법무부, 7번째가 국방부, 8번째가 행정안전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여기 6번째가 법무부고요. 국방부는요,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나다 순도 아니고요. 예산을 많이 쓰는 순도 아니에요. 뭐예요? 가치순인 겁니다. 가치순. 국가의 기능에서 봤을 때 어떤 기능이 중요하냐, 어떤 기능이 제일 중요하냐, 그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6번째로 행정각부에 들어가죠. 자, 그럼 법무부는 어떻게 조직이 되냐?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법무부가 있죠. 법무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무부 계속 볼게요. 자, 정부조직법 32조에 이제 법무부가 나오는데요. 자,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무를 가져요? 검찰, 행영,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요,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어떤 걸 보좌하는 거예요? 이 검찰 여기 들어가죠. 검찰 행영은 뭐예요? 교도소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출입국 이거 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검찰 여기 분명히 적시돼 있잖아요. 여러분 법무부가요 출입국만 하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가 검찰과 대등한 그런 기관이 아니죠. 법무부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관장하잖아요. 관장.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이죠. 검찰청을 둔다요. 그러니까 검찰청은요 독립된 청이 아니죠. 법무부 장관의 소속 하에 있는 청이죠. 그리고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이제 검찰청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청법을 봐야 돼요. 자, 검찰청법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자, 검찰청의 조직에 대한 거를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검찰청은요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죠. 근데 이건 뭐예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준 거를 법무부 장관이 그중에 검찰을 다시 검찰청에 위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의 조직은 뭐 대검, 고등, 지방 이렇게 나눈다. 조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자, 그리고요.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7조에 나오는데요. 자,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8조 보죠. 8조에 나오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나옵니다. 별표 치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거하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건 좀 개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한테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구체적 사건에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누구한테만 해요? 검찰총장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알기 쉽게 보려면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조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를 이제 아까 그 법을요, 그림으로 그린 것 뿐이에요. 자, 보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여러분 정점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이야 비서실이나 안보실 이런 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선을 잘 보세요. 선을 보시면 돼요. 대통령 경호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국무총리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 이제 행정각부가 여기 나오죠. 행정각부는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법무부 여기 있죠? 법무부 여기 있습니다. 법무부 밑에 선을 볼까요? 이렇게 돼서 여기 검찰청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검찰청은요, 독립된 청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옵니까? 대통령 있고요. 선을 쭉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총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무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찰청 있잖아요. 선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런 조직도를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문제. 윤석열은 추미애의 부하냐? 그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하가 뭐예요? 부하의 뜻은 알아야 되겠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국어사전을 볼게요. 부하란 무엇이냐면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그 표를 보면 어떻게 돼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보다 직책상 더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적 의미에서는 부하라고 보는 것이 맞죠. 부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법에서 보면요. 아까 지휘감독이라고 나오잖아요. 지휘감독. 지휘라는 말 자체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자, 하급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지휘입니다. 이 개념 내재적으로요. 상하 관계를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지휘라는 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상급자니까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지 대등한 관계에서는요. 지휘라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타당하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검찰청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조직법과 검찰청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제할 수 있게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자,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정치인이라고 해. 근데 검찰총장은 정치인이라고는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잖아요. 검찰은 언제나 어느 정권에서나 정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죠. 기소 독점주의는 그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 행사하고 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걸로 인해서 상명하복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이라면 조직이었죠. 이게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주면서 그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 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니까 안 되는 거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부여한 거는요,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입법자가 만들어 놓은 장치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검찰이 우리 정부 조직에서 벗어난 독립된 조직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우리가 선거에서 뽑나요?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왜? 국민의 권한을 위임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검찰총장한테 위임한 적이 없어요. 국민이 직접 위임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권력은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통제를 받아야 되죠. 안 그러면은 또 하나의 정부 조직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승인하지 않은.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그런 견제권을 준 건데 그거를 거부한다. 그게 위법하다. 아니죠. 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요, 절대 위법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삼권 분립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삼권은 분립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삼권 분립이요,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만 각자 상호는 견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부패하고 썩고요, 우리나라는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무정부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견제 기능을 두는 거를 위법하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부하라는 그 말의 어감에서 오는 반발인 거죠. 자, 내가 저 사람의 하급자인 건 맞아. 근데 저 사람은 나의 상급자야.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부하냐? 라고 말하면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반발이 있는 거죠. 부하라는 거는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보다 하급자인 사람이 부하이지만 마치 내가 저 사람의 똘마니인 것 같은 느낌?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열받는 거죠.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우리가 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죠. 그냥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라고만 하면 이게 알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을까요? 부하냐 아니냐, 그게 본질은 아닌데 왜 그런 사태까지 왔느냐? 깊은 유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어때요? 지금 우리 국가는 굉장히 어렵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생계가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감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과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깊은 우려를 감히 일개 시민으로서 말씀드려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은 추미애의 부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그걸 굳이 부하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냐, 굳이 부하라고 이거를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찍어 누르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리더로서 가져야 될 덕목과는 거리가 멀다. 리더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면박을 주는 거예요. 부하한테 면박을 주는 거. 근데 추미애 장관님의 행동은 부하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면박을 주는 거죠. 너는 내 부하야. 찍어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네 부하라고? 공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빡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부하한테 면박을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부하는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직이고 뭐고 이제 없는 거예요. 조직이 돌아갈 리가 없죠. 계속 두 조직은 배치하게 될 거고,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배치해. 그럼 이게 검찰 사무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 잘 나가던 오다 노부나가가 한순간에 쿠데타로 죽죠. 그건 뭐예요? 바로 밑에 있던 부하한테 면박을 줬고, 그 부하가 그걸 참지 못하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요. 왜? 아, 얘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오다 노부나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자기 모든 걸 걸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국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